영양과 공기의 질은 이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를 아직도 운전자라고 할 거냐? 무언가를 유발할 수 있는 동인이라는 말이 어려우면은 요인이라는 의미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팩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나 뭐에 전반적으로 훌륭한 어떤 건강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 공기의 질과 뭐 영양소이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의미하는 건 이제 무엇을 먹느냐겠지. 그지? 자, 다음 이 명령문이 병렬 구조에 이렇게가 표시를 안 해놨네. 좀 지저분한데 어쩔 수가 없다. make에 있지.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stall 이렇게가 병렬 구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명령문 다음에 and 주어 동사 쓰면은 여기서 and가 그리고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and가 그러면이지. 그 여기서 얘 and가 여기 있잖아. 그냥 큰 해석은 이렇게 된다. 뭐뭐 하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됐지? 자, 벽을 만들어라. 근데 어떤 벽이냐면은 몇몇 그 채소 상자가 있는 벽을 만들어라. 근데 이 채소 상자가 hung from one another 서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어떤 벽을 채소 상자가 서로 매달려 있는 벽을 만들어라. 무슨 소리냐면은 자, 채소를 담은 상자가 있단 말이야. 채소를 담은 상자가 있는데 상자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만들고 얘를 벽에다가 붙이란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벽일 거 아니냐. 벽 옆에 이렇게 채소 상자가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그리고 설치해라. 이 의미하는 게 그냥 벽이라기보다는 월부터 박스까지 전부 다. 이 채소 상자가 매달려 있는 벽을 설치해라. 어디다가? Next to an outdoor living area, near window. 창문 근처 혹은 야외 어떤 야외 공간 옆에다가 설치해라. 자, 그러면은 너는 우리가 보통 도스라는 게 어떤 복용량 그런 의미잖아. 먹는 양. 양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기 보스 엘레먼츠가 두 가지 요인이 앞에 있는 영양과 그 다음 공기의 질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 영양과 공기의 질을 갖다가 훌륭한 양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벽을 만들고 두라고. 그러면 너가 영양과 공기를 얻을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에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채소가잖아. 채소는 이제 뭐 다 있는 거, 뭐 어쨌든 간에 식물이잖아. 채소는 어쨌든 간에 식물이잖아. 제가 뭐 하겠냐? 공기 정화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채소잖아. 뭐 인간이 뭐 할 수도 있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필요한 어떤 뭐를 섭취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란 말이야. 알죠? 그러니까 니네 텃밭 뭔지 알지? 텃밭. 집 근처에 작게 이렇게 가꾸는 어떤 밭 같은 거 있잖아. 그 텃밭을 그냥 벽에다가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벽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living wall garden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 살아있는 벽 정원? 뭐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벽 정원은 식물들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어떤 식물들이야? 뭐 여기 뭐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 명사겠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그런 식물들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역할이야?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거. 공기 정화 과정이잖아. 공기 정화. 그죠? 그리고 얘가 주어, 동사 여기가 있잖아. 그런데 이 살아있는 벽 정원은 훌륭한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야? 필터, the air. 공기를 정화하는 걸 돕는 훌륭한 방식이다. 어떤 공기냐? 주변 지역에 있는.
됐어요? 자, 다음 넘어간다. 강령 그래도 대단해. 토요일에 와서 몇 시 갔냐? 저요? 7시쯤 갔나? 네. 2시에 와서? 아. 이번 주 토요일도? 네? 이번 주 토요일도? 왜요? 뭐 밀리면 또 해야지 뭐 뵐 수 있니? 밀리면 그치 안 밀리면 돼. 아우 낙천적이네. 자 봐. 여기 있는 this가 붙어있는 이유가 그냥 산소가 아니라 앞에 this가 붙어있는 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와서 그래. 여기 있는 얘 뭐냐 식물이 내뱉은 그 산소야. 그럼 그냥 산소가 아니라 나름대로 뭐한 산소겠어. 깨끗한 산소겠지. 그치? 이러한 산소는 이른다 도시 거주자들에게. 근데 with a living wall 그 산소벽을 가진. 근데 여기 he or she가 앞에 있는 그 도시 거주자야. 그 도시 거주자가 발코니에 앉아 있다면 혹은 집 안에 앉아 있다면 얘가 with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인데 그 분사구문 중에 그 있잖아 with를 사용하는 분사구문. 근데 여기 지금 눈에 분사가 안 보이지?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잖아. being이. 그러니까 with 명사 분사면 해석이 뭐뭐가 뭐뭐 하는 뭐뭐가 뭐뭐 되는 채로라고 해석하잖아. 자,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벽 정원이 리빙 월 벽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그러니까 발코니에 앉아 있으면 창문에서 가까울 거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신선한 공기가 창문 근처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겠지만은 그
안에 거실에서 이쯤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 할 수가 있냐면은 창문을 갖다 좀 열어둬야 돼. 창문을 열어둬야만 그 창문 바깥에 있을 수 있는 이 식물들의 어떤 공기가 창문을 열어놔야만 이 사람한테 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 창문을 열어둔 채 어떤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앉아 있다면 뭐 도시 거주자들한테 이 공기가 닿을 수가 있다. 자,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동명사 주어 범위야. having 동명사 주어다. 자, 수직의 어떤 벽 정원을 수직 벽 정원의 경치를 갖는 것. 뭐로부터? 집의 어떤 그 내부 집의 그 인테리어로부터 집의 인테리어로부터 수직 벽 정원의 어떤 경치를 갖는 것은 보스 그 다음에 뭐 엔드 이렇게 짝이잖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경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서 리빙 월 가든의 어떤 역할이 대두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영양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공기 정화.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거긴 해. 얘는 좀 다른 거거든. 이 리빙 월 가든의 그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기능. 얘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랑 좀 거의 달라. 또 다른 기능이야. 뭐를 제공하냐? 뷰를 제공한다. 아무래도 이제 식물이니까 초록색일 거 아니냐. 초록색은 이제 어떤 자연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대변하는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경관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초록색 어떤 경관을 보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 초록색 경관을 봄으로써 우리는 뭐 심신의 안정이라든지 뭔가 뭐 자연과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심리적 안정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잖아. 그죠? 얘는 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얘기야. 영양, 그 다음에 공기의 질 말고도. 자, 다음 어이구 마지막 6번. 오 번 문장 있잖아. 이거 문장 들어갈 위치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 이 문장 들어갈 위치 골라라. 이거 답의 근거 찾기가 좀 어렵거든? 이 앞쪽에서 뭐라고 했냐? 창문을 열어둔다면. 야, 우리가 지금 집 안에 내부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창문을 안 열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창문을 열어야만 여기 있는 어떤 초록색 경치 같은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보통은. 내가 이거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아마 웬만하면 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창문을 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쪽에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이거의 어떤 연결로 봐줘야 돼. 그거 말고는 답의 단서를 좀 찾기가 어렵다. 이 문장 같은 경우.
자, 보자 봐. 가장 중요하게도 그 살아있는 어떤 벽 정원에 채소를 기르는 것은 의미한다. 뭐를 의미해? 너는 또한 영양적으로 건전한 음식을 너와 가족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벽 정원은 일종의 그 비상 그 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일종의 화분 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오늘 요리에다가 뭔가 뭐 양배추를 집어넣을 거다. 근데 만약 그 리빙 월가는 양배추를 키우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뽑아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응? 자, 그래서 이 리빙 월은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뭐를 넘어서? 단순한 어떤 아름다움을 넘어서. 이 단순한 아름다움이 미관적 측면이야. 미관적 측면. 그래서 미관적 측면이 나와 있는 게 얘야. 녹색 경관이라는 거. 녹색 경관. 얘가 여기 있는 simple beauty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뭐 단어이기도 해. 얘를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글에는 크게 이 리빙 월 가든에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첫 번째가 뭐? 공기 정화의 측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슨 측면? 미관 제공한다. 녹색 경치를 제공한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 먹을 수 있는 어떤 영양소 제공한다. 여기서 격이 하나 떨어지는 게 뭐냐? 세 가지가 다 동각이 아니다. 뭐가 격이 좀 떨어지냐? 뭐가? 얘가. 그러니까 얘는 있기는 한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냐? 공기 정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응? 이 세 가지 동등한 게 아니야. 물론 다 따로따로 말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얘를 지금 공기 정화 측면에다가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창문을 연다고 했었잖아. 창문을 열어두면은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 창문을 열어두면 또 뭐도 가능해? 그 경관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서는 얘를 갖다가 앞에 있는 문장에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대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인 거지.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말하면 세 가지 기능인 거고. 자, 주제 뭐 별거 없잖아. 자, 끝. 다음 질문. 학교에서 혹시 5과 진도는 끝났니? 안 들어? 듣냐 안 듣냐? 안 나가서 아직? 아이크 5강 게이트웨이를 해? 좀 늦나 보구나. 저희는 했어요. 너는 다 했어? 5강 4번? 5강 다 했어? 했어요. 다 했어요. 이거 5강 4번을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해줬는지 좀 궁금하다. 왜냐? 진짜 난해한 글이거든 5강 4번이. 5강 4번이 엄청 난해 글 내용이. 그리고 이 글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렵게 안 갈 거다. 이 글이 있잖아. 읽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한 이유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야기가 참 난해하다. 진짜 안 읽혀 뭔가. 자, 지금 5강 4번 눈으로 한번 읽어봐. 뭔 내용인가 한번 읽어봐라. 진짜 좀 안 읽혀 이게 글이. 응?
승빈이 줄리니? 읽어보라니까 먼저 눈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게 아닐 텐데. 민속 음악이 들어있긴 하지. 근데 민속 음악이 어떻다라는 그 민속 음악이 뭐래 그럼? 민족적인 민속 음악은 뭐이다? 자, 그래 소재가 민속 음악이라고 하면은 그 민속 음악이 어떻다야? 아, 고개 끄덕이지 말고 어떻다야? 강래원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다 읽어봤지? 최준이 형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걸까? 좀 모르겠어요? 최용호?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하라고 말아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절대 안 하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얘 주제는 사실 되게 간단하다. 자, 얘가 주제. 마지막 문장. 그냥 마지막 문장 그냥 그 주제야. 그래서 읽어보긴 하자.
됐지?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대은 동격이지. 접속사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자, 생각인데 민요가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 이 자연의 산물이 무슨 뜻일까? 민요의 자연의 산물이다. 얘는 이런 뜻이야. 민요라는 거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작곡하고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아니야? 민요 서음악은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 즉 이제 민속음악은 자연스럽게 생긴 음악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요 같은 경우는 그 누가 썼는지 저자를 아는 경우가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이러한 민요가 자연의 산물, 즉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플레이, 롤 혹은 파트가 뭐 롤이랑 똑같은 의미잖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 부상, 떠오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뭐의 부상? 음악적인 민족주의에. 음악적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음악적 민족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 있을 리가 있나? 몰라. 보통 잘 사용하는 그런 개념 아니니까. 응? 근데 여기서 그냥 의미를 갖다가 대충 맞춰봐. 음악적이라는 건 뭔가 말 그대로 음악에 관련된 거잖아. 민족주의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민족주의. 우리 민족주의자 대표적인 이 한국의 민족주의자 옛날에 누가 있었을까? 백범 김구 선생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야. 그래서 뭐를 주장하냐? 통일 주장해. 한 민족끼리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민족은 어느 정도 같은 뿌리랑 어떠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민족끼리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음악적인 민족주의는 뭘 칭하는 거겠냐? 비슷한 음악 혹은 이 글에 나와 있는 비슷한 어떤 민속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민족적으로 같을 테니까 그 사람들끼리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음악적인 민족주의야. 근데 굳이 음악적인 말 안 붙여도 돼. 그다음 민족주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거야.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뭐를 불러일으킨 거야? 음악적인 민족주의를 갖다가 유발했다고 해도 괜찮아. 응? 그리고 여기 뒤에 그리고 그것은 사실 여기 있는 이시 조금 모호해. 그냥 이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부터 여기까지인지 조금 모호한 감이 있어요. 사실 몰라. 이거는 정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모른다.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은 그냥 아이디어보다 더 적합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어떤 생각의 복합체의 한 부분이었다. 뭐에?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이번에는 음악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낭만적인 민족주의가 있다고. 근데 얘가 얘를 이스로 칭하든 아니면 얘를 이스로 칭하든 간에 뿌리에 있는 생각의 복합체였대. 왜? 뿌리라는 건 일종의 시작점이잖아. 어떤 시작점이라고. 그럼 얘가 시작되어서 얘가 되었든 얘가 시작되어서 얘가 되었든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그건 사실 뭐 정확하게 모르는 일이다. 나는 편의상 얘라고 할게. 예. 이러이러한 민속음악은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생각이 어떤 음악적인 민족주의를 유발하였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어떠한 사고의 뿌리 역할을 했다고. 즉 여기에서 낭만적인 민족주의라는 개념도 갈라져 나온 거야. 아니? 얘가 음악적 민족주의를 유발하였으면서 얘가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 얘에서 낭만적인 민족주의가 비롯되었다.
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사실 1번 문장은 글에 있어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다지 중요치가 않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1번 문장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내용 일치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유일하게 내용 일치 정도만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리고 얘는 사실 내면 안 돼. 왜요? 내가 말했잖아. 지나치게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질문이야. 이런 질문은 사실 시험 문제 내면 안 된다. 그걸 나오지도 않아. 자, 다음.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자 이제 이 뭐냐 독일 낭만주의 운동 민족주의 여기 있어. 자,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민요라는 것은 여겨진다. 이번에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디에 낭만주의야. 민족주의가 아니라 낭만주의에서는 민요라는 것은 여겨진다. 표현으로 여겨져요. 뭐의 표현으로 여겨지냐?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어떤 표현으로서 여겨진다. 자, 이번에는 낭만주의라는 게 있어요.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에서는 또 민요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을 여겨졌대.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 민속음악은 낭만주의랑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관계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응? 무슨 측면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야.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순수하게라는 건 뭔가 이 뭐 거짓이라는 게 없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식 같은 게 없는 걸 수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을 표현하는 얘기가. 자, 그러니까 낭만주의 운동에서는 이 민속음악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라는 거는 뭐에 가깝다는 얘기야? 자연에 가깝다는 얘기다. 자, 다음. 자, 그러나 being universal, 보편적인 것 대신에 그러한 표현은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표현 있잖아. 이분은 이거 맞는 거야. 그 민요라는 게 순수하게 어떤 인간적인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다르게 여겨진다. 뭐마다? 나라마다 이 그 표현은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진다. 됐지? 자, 다음. 자, 민요는 be considered. 여기 일단 얘 먼저 봐봐. 얘가 지금 consider가 오형식 문형을 쓰는데 목적격보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목적격보로 남아 있는 거야. 투부정사도 목적격보로 쓰지 않냐? 그지? 얘랑 얘가 목적격보로 남아 있는 거야. 자, 민요는 여겨진다. 뭐로 여겨져? 특정한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의 반영으로서 여겨진다. 그 다음 민요는 또 뭐 한 것으로 여겨져? 굉장히 조금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얘는 이렇게 보면 된다. 나라마다 민요에 대한 생각이 뭐 한 거야? 다르대. 그래서 우리가 낭만주의 운동에서는 민요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간을 표현하는 어떤 것이라고 치면은 낭만주의 운동이 아닌 뭔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어떠한 문화에서는 민요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신비스러운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 또 민요라는 게 굉장히 좀 오래전 먼 옛날로 거슬러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민요에 대한 생각이 조금 뭐하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 아니 다르다. 자, 다음.
자, 이러한 어떤 뭐 체계에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디비전 분열은 뭐로의 분열이야? nations 국가들로의 어떤 분열은 자연스러운 어떤 사실이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이러한 체계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민요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한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땅덩어리가 굉장히 조금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모여 산다고 해보자. 이거 한 국가야. 한 지역이야. 한 지역에 이 세 집단이 한 모여 산다고 해보자. 한 세 집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얘네들은 A라는 민요를 사용하고, 얘네들은 B라는 민요를 사용하고, 그 다음 얘는 C라는 민요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같은 국가에 있는데 다 민족이 아니라 세 집단이 있는 거야. 세 집단. 그러면은 얘들은 같은 어떤 지역 혹은 국가에 속해 있지만은 서로 어떻게 쳐다볼까? 같은 민족이라고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야, 우리랑 너네랑은 우리는 같은 국가이지만은 도저히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독립해서 따로 살자. 굳이 같은 국가로 이렇게 묻지 말고 서로 독립해서 살자. 이런 생각을 부추기,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야, 아까 민족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같은 민족끼리 잘 살자잖아. 같은 민족끼리. 근데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공유하는 민요라는 게 존재해야 돼. 얘네는 같은 지역 내에 살고 있지만 공유하는 민요가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겠니? 아니야. 민족주의는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자야. 그러면 서로 뭐 하겠어요? 야, 우리 서로 남남이네. 알고 보니까 우리 별로 그 뿌리가 조상님이 겹치는 것도 없네. 각자 살자. 독립하자. 이러한 상황이 남겨져 있는 게 이 문장이다. 그리고 지금 유럽 국가들 있잖아. 유럽 국가들에서 지금 뭐 원래 한 나라였다가 분단된 국가들이 되게 많아. 아니? 그래서 체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원래 한 국가였어. 체코,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유고, 그 다음에 슬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걔네들은 원래 이 한 공간에 있었던 애들인데 서로 민족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그 바탕에는 이런 민족주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모든 국가는 불린다, 일컬어진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를? 자신만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즉 그 나라의 민족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그 뿌리 깊은 정체성, 민족성을 갖고 있다. 이 민요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그러한 국가적인 어떤 성격의 표현이라고 일컬어진다, 믿어진다. 그다음 전형적인 특징을 말할 수가 있는데 모든 국가들에서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 자, 우리 1번 문장 잊어버리고 그 다음 2번 문장도 잊어버려라. 그럼 우리가 결국 이제 민요라는 거는 뭐 한다는 얘기야? 국가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요라는 거는 어떤 민족 혹은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해. 역사. 그죠? 우리가 정체성을 갑자기 확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민요는 뭐 한 것으로 여겨진대, 님들아.
거야. 이 봐봐.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래. 그럼 우리가 그 민요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나름대로의 전통성이 있다는 얘기야. 전통성. 그냥 우리가 민족 정신이라는 거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 걔가 지금 이 부분이야. 한 민족의 특유한 신비스러운 특징. 민요라는 것은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전통성을 갖다가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야. 사람들은 민요에 대해 조금 다 다르게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이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을 한데 묶어놓으면은 이 전부 다 민요라는 것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 간접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지? 어려워. 나도 알고 있다. 얘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물어볼 거 아니냐. 시험 문제가. 응? 그냥 주제 이거야. 민족성을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다. 혹은 표현 방식이다. 이것도 적어놔.
정신이 혼미하지? 정신이 살짝 혼미하지? 이게 영어인가 국어 비문학인가? 응? 이거 쉬울 거야. 간절하게 쉬는 시간 찾고 있었네. 자, 주제는 민요는 민족성을 보여주는 편이다. 민요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번에 세 가지가 나와.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잖아. 독일 낭만주의에서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본다. 그다음 또 어떤 민족에서는 민족의 특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다음 굉장히 민요라는 것은 먼 옛날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으면서 민족의 어떤 특징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관점이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른 말로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민족성의 정의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야. 민족성 전부 다 민족성을 정의할 때 필요한 요인이라고 얘네가. 아니야? 네. 그다음 이제 얘는 약간 좀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인 거. 이후에 우리가 민족주의는 영향을 줬어. 그래서 지금 가로쳐 놓긴 했는데 같은 지역 내에 다른 민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민족 분열 영향을 미쳤다. 이제 우리 서로 그 같은 민요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닌 걸 알았잖아. 근데 우리 굳이 왜 같은 국가에 따로 살아야 되냐? 우리 서로 나라 나눠가지고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거기에 영향 미쳤다는 얘기. 거기.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